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 무조건 의심하라. 흔히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죠. 우선 교통사고를 분류하면 차와 차의 사고, 차와 사람의 사고, 차와 자전거, 이륜차 등의 사고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차와 차의 사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은 무조건 의심하라고 했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 대 차로 사고 나면은 그 과실은 보험사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고에서는 보통 과실을 결정할 때 대인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물팀에서 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A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자는 B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고 치면요, 이때까지 두 보험사끼리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했겠습니까? 몰라도 하루에 수십 건, 1년이면 수천 건은 했을 겁니다. 그럼 과연 보험사끼리 뭘 보고 과실 책정을 하냐?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 비율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예전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걸 보고 보험사 및 보상 실무자가 과실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2019년 5월에 제작된 최신판으로 PDF 파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A 보험사, B 보험사 담당자끼리 통화를 합니다. 책을 펴놓고요, 몇 페이지 보면 이 유형이 맞죠. 예전부터 우리 이런 식으로 과실 협의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사고도 7대3, 8대2 예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측정된 과실을 대인배상 쪽에서도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안 되겠다, 우리 보험사에 항의를 해도요, 우리 보험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를 설득하게 됩니다. 분쟁심의에 가도 그렇고 소송 가기도 그렇고 어차피 할증 안 되니까 협의하시죠. 담당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자기 미결권을 쌓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간 쌍방에서 그렇게 과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내가 가입한 A 보험사가 피해자로 돼 있지만 다른 사고에서 가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량 거의 없죠. 요즘은 과실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사고를 할지라도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다르게 판단할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법원은 그거를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대법원에서 그랬거든요. 끼어들기는 몇 프로 라는 등의 일괄적으로 과실 기준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준대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한 과실이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워낙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분심이라고도 하고요. 사고 이후에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보험사 측에 계속 어필을 하시다가 그게 안 되시면 분심위의 판단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분심위는 과연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변호사들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 분심위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쩔 겁니까? 억울하면 하셔야죠. 억울하면 분심이라고 가서 끝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측정한 과실 말고 경찰 조사 결과가 불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했을 때도 불만이다, 그럼 민간심의위원회에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과실은 무조건 의심하라, 그리고 이 과실에 대해서 불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사고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안전보행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